어, 우선은 지금 저희가 스터디명은 TR까지는 공부하는 스터디 모임인데, 이 딥러닝 모델이 잠깐만요. 2012년 알렉스넷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년에 레즈넷, 그리고 17년에 트랜스포머 모델 나오면서 지금은 지금은 거의 LLM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이 모임의 초창기 목적은 LLM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LLM의 베이스 아키텍처에 속하는 트랜스포머를 알아야만 이 LLM을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LLM을 개발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를 공부를 하자. 근데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 하나만 공부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. 왜냐면 트랜스포머도 이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이전에 계보에 해당되는 뭐 딥러닝 시각 쪽, 그 다음에 음성, 자연어, 이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가 트랜스포머 모델이 개발되기 전에 요 시각, 음성, 자연어 쪽에 해당되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거든요. 이 모델들을 공부를 해야 트랜스포머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고, 이거를 이해를 해야 LLM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요즘은 이제 DS 직무라고 하더라고요. 데이터 사이언티스트. 요 직무에 이제 적합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스터디 모임을 개설을 했고 운영 중에 있었는데 어,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에이전트의 이제 시대가 올 것 같고 아마 2025년은 에이전트 쪽 개발을 할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채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근데 이 에이전트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모델의 아키텍처와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히스토리 모델들, 뭐 CNN 계열, 뭐 RNN 계열의 모델들을 굳이 학습을 안 해도 벌어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.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에이전트 개발은 제가 쭉 공부를 해본 결과 이거는 프론트 엔지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백엔드 개발자랑 이제 프론트 개발자 프론트 개발자 이렇게 나뉘는데 이 에이전트가 약간 프론트 개발자에 가까워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옛날식으로 보면 거의 자바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 이게 운이 나쁘면은 여러분들이 자바 SI 업체 일하는 식으로 에이전트 개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좀 자바랑은 다르게 이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자바 SI 쪽처럼 이렇게 시장이 이상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25년도는 에이전트를 개발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채용 시장에 유리하다. 그리고 이 채용 시장이 유리하다라는 거는 어, 대학 대학원 레벨에서도 대학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에이전트 쪽 개발을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는 데는 방법론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. 어쨌든 LLM이라는 하나의 코어가 있고 이 코어를 이렇게 감싸는 어떤 주변 코드들이 있겠죠. 주변 코드라는 거는 LLM이 인퍼런스라고 해서 혹시 다들
그 딥러닝의 그 딥러닝 이제 기초에 속하는지 아예 모르는지 잠깐 좀 수요조사 좀 할 수 있을까요? 그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딥러닝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지금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네. 상범님, 승주님, 은주님 잠깐 본인들 자기소개 좀. 네. 그럼 상범님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채팅으로만 네, 좀 부탁드리고 승주님이랑 은주님 잠깐 좀 본인들이 딥러닝 어디까지 공부했다 잠깐 좀 소개 좀 해줄 수가 있으실까요? 음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은주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음, 상범님은 혹시 채팅으로 좀 답변이 가능할까요?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다들 그래도 트랜스포머는 한번 접해보긴 했네요. 어, 저는 지금 제가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까지 제가 코드 실습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논문만 본 수준이고요.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이 스터디 모임은 어, 딥러닝 시각으로 할게요. 딥러닝 시각, 그 다음에 음성, 자연어. 대체로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시각, 음성, 자연어로 분리를 하고 뭐 시각에서 공부해야 될 모델 리스트나 음성에서 공부해야 될 모델 리스트, 아이고, 자연어에서 공부해야 될 모델 리스트들을 쭉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는 이제 알렉스넷, VGG, 레지넷, 그 다음에 뭐 더블 그 모바일넷이랑 아무튼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세그멘테이션, 오브젝트 디텍션 뭐 그렇게 쭉쭉쭉 나가고 자연어는 이제 RNN 계열 공부했다가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제네레이션 쪽 갔다가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 빠지면서 요 트랜스포머랑 이제 딥러닝 시각 쪽 붙어가지고 VIT까지 뭐 대충 이렇게 다들 계보가 흘러가죠. 음성 쪽은 이제 HMM 이런 거 다 쭉쭉쭉 공부했다가 나중에 여기서 그 위스퍼까지 흘러가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어쨌든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. 근데 공부를 하는데 어 그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라고 제가 여기 이제 업로드 한 거 보면은 요게 있습니다. 딥러닝 논문 가이드 해가지고 연차별로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해당 모델을 어디서 사용할지 그런 걸로 이제 쭉 분류를 해놨는데 비전 모델 쪽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추가 API, 오브젝트 디텍션,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쭉쭉 옆으로 퍼져 나가면서 주요 모델들을 공부하는 식으로 흘러갈 거거든요.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이전에 내가 공부를 하는 이제 계보를 잡는다고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이고 다들 이 트랜스포머 이전에 해당되는 것들은 논문이랑 그 다음에 이 논문에 대한 실습 코드까지 그 다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뭐 막히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자유롭게 진행하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어,
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그 대학원에서 랩 세미나 하듯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기도 해요.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설계 쪽은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LLM이 있으면은 이 LLM의 성능을 개선을 하기 위한 주변 코드들 작성을 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 주변 코드를 작성을 하는 이제 기법이 어떤 기법이 제일 좋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방법론이 RAG라는 방법론을 많이 씁니다. RAG라는 개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명칭이 완전히 이제 정립된 것 같지는 않은데 리트리버, 어그멘테이션,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론을 준수를 하면은 이 LLM이 추론하는 그 따지고 생성하는 문장이죠. 생성하는 문장이 내가 쿼리를 넣었을 때 더 연관성 있게 답변을 해준다. 요런 이제 방법론은 RAG가 도입이 되고 이 RAG를 개발을 하는 개발 ID는 아니고 개발 프레임워크가 존재합니다. 이 개발 프레임워크가 헤이스택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N8N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림 생성 쪽에서는 이제 컴피 UI였나? 컴피 UI라고 이게 지금 여기 가운데 따라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쪽으로도 이 LLM이 따지면 이제 그림을 생성해주는 LLM이죠. 이게 더 잘 생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개발 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제 여기 있는 스터디원들이 에이전트를 설계를 할 때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랭체인 툴로 이 RAG 방법론이 도입된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랭체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에이전트를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지금 화면에 떠 있는 테디노트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두 개로 나눌게요. 챕터가 트랜스포머 이전의 그러니까 모델이죠. 모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. 이거는 이제 뭐 시각, 음성, 자연어 크게 세 가지 계열에 해당되는 모델을 가져와서 요거는 이제 모델이 발표된 논문 그 다음에 코드 실수까지 이거를 이제 준비해서 발표를 하면은 이제 뭐 다른 이제 청강을 하시는 분들이 듣겠죠. 이 논문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모르는 내용 어떻다. 그 다음에 코드 실습하면서 뭐 막히는 부분 있으면은 그 막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. 이런 것들을 쭉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설계한 쪽은 여기도 이제 논문이 있어요. 논문이 뭐 그러니까 RAG가 있으면은 이 RAG 자체를 개선을 하기 위한 수많은 논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뭐 KAG 뭐 이렇게 해서 에이전틱 RAG부터 있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RAG도 있고 되게 많아요. 근데 이 여기 부분은 논문 리뷰는 좀 지양하는 쪽으로 갈게요. 왜냐면은 이쪽은 여기는 이제 프론트 엔지니어링에 가까워 가지고 빨리 코드화하는 게 코드화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게
더 실무에 적합하지 않나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해도 되긴 해요. 근데 그 논문을 발표를 한다면은 저는 이제 추천하는 바는 그 논문을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. 코드 구현을. 근데 그 코드 구현은 웬만하면은 랭체인 프레임워크를 따랐으면 좋겠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이나 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까요? 다들 없으신가요? 그러면은 이 부연 설명으로 왜 랭체인인가를 설명을 할게요. 왜 랭체인을 하냐면은 어, 혹시 여기서 텐서플로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? 텐서플로 사용해 보신 분. 텐서플로 사용 안 해보셨나? 그러면 대부분 다 파이토치 사용으로 본다고 할게요. 저 파이토치, 이 단어가 생각이 나네.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, 음, 이렇게 텐서플로랑 파이토치가, 지금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? 네네. 오케이. 그럼, 네, 계속 진행할게요. 그러니까, 딥러닝 모델, 초창기 모델을 개발을 해 나가는데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로 사용을 할까라는 게 있어요. 그것에 대한 점유율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텐서플로우가 점유율이 파이토치보다 높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대다수의 인원들이 이 파이토치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RAG를 개발하는 에이전트가 헤이스텍 맞나? 헤이스텍. 헤이스택이 있고 그 다음에 N8N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노코드 기반의 이제 개발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랭첸이 있는 거죠. 대체로 크게 이게 나올라나? 이거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. 아무튼 헤이스택 있고 N8N이 있고 그 다음에 랭첸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노코드예요. 노코드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이고 뭐 잘 나와 있는 게 없구만. 차라리 M8는 검색하는 게 겠다. 대충 요런 식으로 블럭을 붙여가면서 이제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는 게 노코드 기반의 어,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랭체인이 그나마 코드 베이스 개발 프레임워크라 보면 돼요. 개발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RAG 방법론이 적용 가능한 에이전트 설계 프레임워크죠.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 딥러닝 개발 툴인 파이토치나 텐서플로 중에서 어떤 게 더 점유율을 가져갈지는 몰라요. 가져갈지는 모르나 제 개인적인 희망 사항으로는 랭체인이
그나마 한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제일 크고요. 예, 전 세계적으로도 랭체인이 커뮤니티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 더 어드밴스한 RAG를 개발을 하는데 랭체인이 그나마 제일 다루기가 쉽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랭체인 개발 툴을 이제 강의하는 강사들이겠죠. 강사들 중에서는 테디노트가 그나마 좀 정리가 한글로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부분에서 이 에이전트를 설계하는데 좀 더 빨리빨리 에이전트 설계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요 테디노트 기반으로 진행을 합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였지? 요렇게 이 디스코드에다가 테디노트가 자기네들 그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에이전트 개발 쪽으로는 랭체인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에이전트를 설계를 해서 서비스하고 싶다. 그러면은 그 개발 프레임워크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랭체인을 쓰자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? 다들 괜찮으세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공지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, 요거 외의 공지로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이 세 분이잖아요. 이승준님이랑 이현주님, 그 다음에 박삼복님. 여기 세 분 중에 두 분은 다음 주에 발표를 하기 위한 자료나 논문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하면은 내가 테디노트의 몇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겠다. 이렇게 그 디스코드 채팅방이나 아니면 카톡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. 일단 중복 허용입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VGGnet 발표를 했으면은 그 다음 사람이 이어가지고 VGGnet 발표를 해도 그건 허용이에요. 왜냐면은 이게 수업을 쭉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레즈넷을 발표를 했어요. 근데 그 레즈넷을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레즈넷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온전하게 그 레즈넷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이제 발표하는 이제 컨텐츠는 중복이 허용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 세 분 중에서 이제 두 분은 다음 주에 발표, 그다음에 그 한 분은 이제 발표 주제는 오늘처럼 이제 당일날 말해주셔도 허용이 가능합니다. 이거는 이게 하다 보니까 어, 대체로 당일날 그 발표 주제, 그러니까 정리된 블로그 정보를 올리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데 그 웹페이지 링크겠죠? 저 같은 경우 이제 벨로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기터브 자체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발표를 위한 공개된 사이트에 게시된 사이트 웹페이지 주소죠. 웹페이지 주소는 당일날 업로드를 해도 무방합니다. 그리고 하다 보면은 대체로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뭐 발표 전에만 올려주시면 되고요. 물론 이제 그 전에 올려주시면 좀 더 좋기는 하죠. 근데 그거는 잘 지켜지지는 않으니까, 예, 그거는 이제 그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더 질문사항 있으실까요? 아, 네네. 고- 음, 아, 네. 그러면은 현태님 의견 맞춰가지고 주제만이라도 먼저 올리는 쪽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예. 아마 하다 보면은 주제 먼저 올리고 이제 코드 개발하면은 일주일 이게 격주로 발표를 하니까 2주일이거든요. 2주일도 조금 빠듯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다들 뭐 그 현생이라는 게 있잖아요.
여기 뭐 스터디만 완전히 매달리는 거는 조금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스터디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취업이나 아니면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지 이것이 주가 돼가 여기가 그러니까 주객 전도죠. 주객 전도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내가 다음 주에 발표할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면은 그 주에 발표할 주제 정도는 미리 좀 이제 이번 주 발표 리스트에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완성된 코드나 그 뭐 블로그 포스트 내용은 이제 당일이라도 당일에 이제 제출을 당일 최대 당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? 아, 네.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한 3분 쉬었다가 발표 다음으로 제가 오늘 이번 주 저 혼자 발표거든요. 이번 주 발표 진행하도록 할게요.